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죠? 자, 2025년 고1 3월 모의고사 고전 소설에 해당하는 쌍주기역. 이거 빠르게 한 15분, 20분 정도면 분석이 끝날 거니까 얼른 분석하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막 풀고 질문도 많이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이것도 역시 내용 정리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갈래는 당연히 개화기 이전에 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고전 소설이고, 그 다음 영웅이 등장하는 영웅 소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웅이 등장하면은 거의 99.9%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군담 소설이죠. 네,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쟁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영웅이 활약을 하려면 전쟁이랑 같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글로 쓰였기 때문에 국문 소설입니다. 됐습니까? 자, 성격은 유교적. 실제로 이제 내용을 보면 유교적 충효 사상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영웅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영웅적이고, 자,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교훈, 유교적 충효 사상과 같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교훈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주제는 자, 서천흥의 영웅적 활약상을 동안 충효의 가치 구현과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 회복을 주제로 합니다. 일종의 중앙 집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특징은 자, 첫 번째로 특징. 자, 서천흥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바로 영웅, 서사의 구조를 지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극적 상황을 연속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전통적 유교 가치, 충성, 효도, 그쵸? 그 다음 인내, 그쵸? 그래서 가치를 강조를 함으로써 교훈을 전달을 해줍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는 요 위에다 적을게요. 밑에다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자, 여기서는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다른 행동 양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중심으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즉 영웅과 적대국의 인물이 결국은 얘네들이 둘 다 추구하는 건 결국 충의 가치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립적 인물들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서 충이라고 하는 이념을 형성해내는가, 그죠? 이루어내는가, 이런 거 우리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자 합시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자, 제후국인 남망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망국의 안문사로 파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바로 서천흥의 그렇죠. 아버지이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남망국이 어떻게 명나라 변방을 침범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 남망국이 바로 이 소설에서 적대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적대국이, 자, 원래는 바로 뭐다? 제후국이란 말이야. 알겠지? 제후국이 뭔지 압니까? 신하국. 그치. 원래는 중심에 이제 천자라고 해서 황제가 존재를 하고, 중국은 워낙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죠? 서양 유럽으로 치면은 일종의 영주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는 그 지역의 왕들이 따로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망국이라고 하는 건 변방의 영주와 같은 요런 사람이 중앙에 있는 천자를 침범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쵸?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명나라 변방을 침범한다. 라는 것은 바로 뭐다? 이꼴. 그쵸? 자, 제후국이 본국을 침범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이건 다 제어 되겠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서천흥의 아버지를 남망국의 안무사로 파견을 한 거죠.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망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흥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서천흥이 중심 인물이죠. 중심 인물이자 이 소설의 영웅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서천흥이 그 뭡니까 추구하는 거는 바로 뭐다?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원수로 출정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는 거는 바로 효도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난, 나라의 지금 난리를 해결하는 것은 충성과 관련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거에 플러스 지금 여기서 이 난리를 해결하면 바로 뭐다? 다시 천자 중심의 그 사회가 공고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원수로 출정한다. 이때 남만태자는 성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서천웅의 아버지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 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다 하나이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그쵸, 바로 이 대원수는 바로 누구다? 서천은. 그치, 서천웅이자 서경의 아들이죠. 그쵸? 자,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나이다. 부왕께서 일을 하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시나이다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뭡니까? 남만국의 왕이 어떻게? 바로 서경, 이 대인은 서경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시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남만국, 그렇죠? 만왕의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원래 임금을 버리고 우리한테 와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지만 여기서 소자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남만국 태자가 되죠. 자, 고전소설이 이렇게 이 인물이 누군지 이런 것들 제대로만 파악하면은 오히려 문제는 현대소설보다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차마 행하지 못하오리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만 두피를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남만국 태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서경을 놓아준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남만국 만왕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남만국 태자의 대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남만국 만왕의 대응 자세와 남만국 태자의 대응 자세가 서로 대조적으로 제시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서안무사가 위로하여 말했다. 여기서 서안무사도 바로 누구다? 네, 서경. 그치, 바로 서경의 이제 지위가 안무사였기 때문에 서안무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전소설에 항상 머리 아픈 게 이렇게 똑같은 인물인데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안무사는 바로 서경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고전소설에서 좀 유치하게 문제를 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각각의 인물을 부르는 말들을 다 밑줄쳐놓고 다음 중 그 기읍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가리키는 인물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생각보다 심심찮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내 어찌 그대의 인정어린 마음을 잊으랴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정어린 마음. 도와주는 거. 그치,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은 바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기서 태자라는 인물은 바로 뭐다?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하는, 도움을 주는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봅시다. 그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하였다. 이때 서원수가 그렇죠. 여기서 서원수는 바로 그 누구? 아들? 그치 바로 서천응이죠. 시험 문 작품인데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돼요. 인물들 이름 같은 거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서원수가 기력을 놓아 보낸 뒤로 또 싸우러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그쵸? 자, 여기서 박스를 표시합시다.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부터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까지. 그치? 자, 이게 바로 뭐다? 서천응의 영덕 그쵸? 바로 영웅적 활약상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그렇죠. 남만국에 굉장히 이제 서천응의 일종의 악명이 크게 알려졌다는 거죠. 자,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안무사가 역시 바로 뭐다? 서천응의 아버지 서경이죠. 그렇죠. 자,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뒤 그렇죠. 지금 만왕을 잡기 전에 지금 그 표문을 임금에게 먼저 일단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렇죠. 만왕을 잡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했다는 거죠. 자,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 보였다. 군영 바깥 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 소찰 한 통을 전해달라고 하기에 같이 옵니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보니 서찰은 이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서경이라 바로 서천응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봅시다. 서경이라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 왔나니 그럼 여기서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누구였다? 태자. 그치, 바로 남만 태자였죠. 그렇죠. 남만국 태자였죠. 자, 보존하여 달아나 왔나니 자, 오신 대원수는 위신지 몰라도 즉 아직 바로 뭐다? 지금 이곳에 전쟁을 하러 온 대원수가 자기 아들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치,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서경은 그렇죠. 대원수가 자신의 아들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대원수는 뉘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기를 바라오. 서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삐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 까무러쳤다.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에는 6세 어린아이였거늘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요? 알아볼 수가 있다 없다? 그치, 없다는 거죠. 그쵸? 어찌 알아보리요?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일종의 바로 뭐다?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주물렀다.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안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그렇죠.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호흡이 멎은 건 죽은 건 아니죠?
원래 심장이 멈춘 것이 그렇죠? 자, 계속 보답시다.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어쨌든 저쨌든 아버지를 구하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서천은이 자 바로 충효의 가치를 구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아버지를 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교적 사상 중에 충효라는 가치를 이제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안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논하였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태자와 지금 만왕의 문제 상황을 지금 의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자가 지금 서안무사를 보낸 뒤에 곡승상과 의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태자와 만왕의 문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략이 손무 오기와 제갈량의 버금가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절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당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서안무사를 살려보내어 은혜를 끼친 것이라고.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안무사는 인자하고 구덕한 어른이요. 서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요.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즉, 바로 뭐다? 태자가 지금 뭡니까? 실현하고자 하는 충의 방법은, 그렇죠? 바로. 태자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충성을, 구현을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충성을 구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만왕을 배신하는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일부러 서원수에게 바로 뭐다? 은혜를 끼침으로써 아버지를 놓아줘가지고 은혜를 끼침으로써 바로 뭐다? 만왕을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태자가 그렇죠? 충효를 구현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바로 타인, 즉 서원수,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힘을 빌려 부왕, 즉 만왕이죠. 목숨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자는 이미 뭡니까? 서대원수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뭡니까? 이렇게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배신하는 행위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시도록 가나여 보사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시도록 가나여 보사이다. 항복하기를 지금 뭡니까? 권유를 해야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태자가 곡승상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질 걸 아니까 항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왕의 목숨이라도 살려보자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고서
자, 명나라의 군명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태장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라는 게 결국 만왕이 지금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동면을 당하신 것을 국군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위도 단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쓰고서 통곡하였다. 그래서 지금 태자가 직접 항복 문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 거죠. 자기 옷에다가. 그죠? 자, 명나라의 성공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에 아뢰니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 문서를 올렸다. 그래서 서원수한테 항복한다는 문서를 자기 옷에다 피로 쓴 문서를 바치는 거죠. 자, 서원수가 항복 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부친 서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그렇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매우 감격스럽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두 번 절하며 말했다. 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려니와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에 말미하는 것이니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작게 아뢰어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으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왕을 살려주면은 바로 뭐다 천작게 다시 이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계속 봅시다. 자,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의 국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아무렇지 아니한 듯이 말했다. 만왕의 제압은 천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시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의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는데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심으로다.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지금 남만의 그 태자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 지역을 다스릴 만한 그런 덕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나라에 이런 태자와 같은 인물을 내린 것은 다 누구의 뜻이다? 하늘. 그치?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음. 그쵸?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하늘이라는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그쵸? 만왕을 죽이지 않고 태자를 만왕에 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즉 바로 뭐다? 서원수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뭐다? 태자의 모습을 보니 마치 하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하라고 보내준 인물 같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의 만왕을 뭡니까?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 태자를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다친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작게 아래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태자에게 뭡니까? 자리에 맞는, 권위에 맞는 그런 일을 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서원수가 그렇죠? 자, 태자에게 왕으로서 그렇죠?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네, 한번 봅시다. 자, 태자가 거듭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안무사가 오늘날에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나 더 나쁘다. 서원수가 표본을 올렸으니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태자는 인자한 데다 효성스러워 가히 남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 수 없으리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재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 그렇죠. 여기서 보면 태자를 봉해서 대대로 천재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 즉 그래도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그치. 태자가 아니라? 태자가 천자. 그치. 천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무너진 위계 질서. 바로 천자 중심의 질서죠.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게 하자고 아는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서천웅의 영웅적 활약상을 전쟁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영웅소설이자 근담소설 바로 쌍주기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